반갑습니다. 깔삼이의 독서여행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오늘 함께 나누고 싶은 책은 줬으면 그만이지 라는 책입니다. 김장하 2탄입니다. 부제로 아름다운 부자 김장하 취재기라고 되어 있고요. 김주환 기자가 이제 긴 시간 김장하 어른을 취재한 이야기를, 그 주변 사람들을 취재한 이야기를 이제 쓴 책이고요. 제가 어른 김장하를 보면서 이 시대에 이런 분이 있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분에 대한 이야기를 이 책에는 뭐라고 기술해 놨을까라고 이제 보게 되었는데요. 감동 그 자체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분이 이제 쭉 뭐 여러 이제 뭐 장학금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뭐 여러 이야기들을 쭉 이렇게 해놓으셨는데 정말 그냥 뭐 늙지 않은 평수에 이렇게 두 분이 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남성당이라고 하는 한약방 이름을 가지게 된 게 할아버지께서 오래 살아라고 이제 지어주신 남성이라는 호를 지어주셨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분은 할아버지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 혼자 성장하거나 성공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의 영향을 받는데 누구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냐면 가장 가까이에 있는 분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게 되어 있는 것은 기정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이 우리한테 영향을 주고 저 또한 또 제 가까이에 있는 사람한테 또 영향을 받고 주고 이렇게 하게 돼 있잖아요. 김장하 어른이 우리한테 지금 이렇게 많은 영향을 주는 것처럼. 그래서 이분이 베이직에는 할아버지라는 분이 계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쭉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데 148페이지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우종훈 이준호 교수가 김장하 선생에게 장학생들의 명단을 알려달라고 요청한 적이 있었다. 선생의 도움을 받은 장학생들끼리라도 서로 알고 지내자는 소박한 이유였다. 하지만 선생은 그것도 완곡히 거절했다. 우종훈 교수의 전언이다. 처음엔 선생님 주위에 네트워킹이 생겨서 그게 이상한 세력으로 된다든지 그걸 경계하시는 때문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말씀을 들어보니 꼭 그것뿐만이 아니고 사실은 그들 중에 잘 돼 있는 사람도 있고 또 잘 못 돼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 그런데 이걸 한꺼번에 묶으면 못 돼 있는 사람들은 참여하기가 힘들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당신은 그런 걸 안 하려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장학생들 중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으니 그들을 배려하는 차원에서라도 명단을 공개하거나 모임을 만드는 걸 못하게 했다는 말이었다. 너무 심심한 배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같이 단순한 사람은 그래 만나면 좋겠네 이렇게 생각하면서 아마 하라고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아주 섬세한 배려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사람에 대한, 인간에 대한 존중에 있어서는 따라가지 못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홍창신 전 형평운동기능사업회 이사장이 경남도민일보에 이제 실은 이제 칼럼의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타인의 고통에 공감을 이루고 그것을 공동의 선이라 끈으로 이어나가는 것을 연대라 한다면 그이는 우리랑 가장 여물게 연대해온 셈이다. 그래서 타인의 아픔에 공감할 줄 아는 것, 우리가 그래서 여러 가지 좋은 일들을 많이 하잖아요. 아픔에 대해서 공감하기 때문에. 근데 그걸 한 번 정도는 저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 뭐 연극계를 후원한다든지 또 혼자 된 어쨌거나 뭐 독거노인이라든지 뭐 여러 사람을 후원하는 이야기를 보면 이분은 정말 인간애가 너무너무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인간애를 가지신 분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렇게 하느냐 이렇게 이제 어떻게 그리 살아올 수 있느냐는 질문에 그는 내가 어려운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라고 답했지만 어려운 환경 속에서 성공한 사람 중에는
스스로 잘난 맛에 도취돼 사는 사람들이 더 많다. 내가 만나 인터뷰해본 사람 중에는 땡땡땡 같은 사람이 대표적이다. 나는 어느 칼럼에서 땡땡땡에 대해 이렇게 쓴 바 있다. 자신만큼 어려운 환경에서 성공하지 못한 사람을 인정하지 않는 특유의 에고이즘이 독고다이라는 별명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우리가 개구리가 올챙이 시절 모른다고 자기가 잘 되고 나면은 자기가 잘나서 잘 됐고 자기 어려웠던 시절을 잘 잊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끊임없이 잊지 않고 그걸 사회에 환원해야 된다고 생각한 이분의 철학이 너무너무 아름다웠습니다. 자, 이분에게 그래도 수많은 유혹이 있었을 텐데 그 많은 유혹을 어떻게 다 물리치시고 이렇게 사셨는지라고 물으니 사람은 담는 그릇이 있거든. 좀 드러내야 또 채울 수 있지. 드러내야 채울 수 있다. 우리는 자꾸만 채우려고 하는 그 욕심 때문에 그죠? 근데 그런 것을 끊임없이 자기가 들여다보면서 자기를 계속 비워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중간에 이제 홍세화 작가가 어느 이제 강의에서 한 말을 이분이 이제 인용을 해놨는데요. 진정한 나눔은 반대급부를 바라지 않는다라는 칼럼이고요. 오늘 주제로 보시로 하겠습니다. 보시라 하면 베풀보자 베풀시자로 우리말로 하면 베품입니다. 그런데 베품이나 보시나 같은 말인가 하고 검색해 봤는데 뉘앙스가 좀 다르더라고요. 지난번 홍시아 씨가 강연을 왔을 때 분배와 나눔이란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분배가 나눔이고 나눔이 분배인데 왜 뉘앙스가 다르냐? 분배는 약간 강제성을 띈 것으로 받아들이게 되고 나눔은 그저 나눔이더라.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보시와 베품에 대해서는 보시는 불교에서 많이 써왔습니다. 우리가 기복신앙에 젖어들면서 보시라는 말을 쓰면서 항상 뭔가 복을 받아야 할 것 같은 반대급부적인 어떤 어원이 담겨져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고 베품이라면 그냥 베푸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불가에서 보시란 말을 쓸 때도 절대로 반대급부나 어떤 복을 주는 이런 말은 안 했을 걸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이제 단어를 쓰는데 왠지 이거하고 좀 다른데 뉘앙스가 뭐지 하고 생각하는 것을 참 정리를 잘 해놓으셨는데 이분은 보시도 아니고요. 그냥 분배도 아니고 나눔 그 자체였습니다. 이분의 삶은 그냥 나눔 그 자체의 삶이었던 거죠. 그죠? 그래서 이분이 뭐라고 이제 이 작가는 얘기를 하냐면 아들러와 프롬의 사랑과 행복에 대한 정의가 일맥상통하는 것 같았다. 아들러는 인간이 행복감을 느끼는 가장 높은 단계를 공헌감이라고 말했다.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는 느낌이 그것이다. 김장하에게 살아오면서 언제 가장 행복했는지 물어봤다. 글쎄, 매일 행복하니까. 계속 나누는 삶을 사셨으니까. 매일 나누었으니까 매일이 행복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분이 돈에 대한 철학을 딱 이렇게 얘기합니다. 똥은 쌓아두면 구린내가 나지만 흩어버리면 거름이 되어 꽃도 피우고 열매도 맺는다. 돈도 이와 같아서 주변에 나누어야 사회에 꽃이 핀다. 뭐 아름다운 이야기죠. 그죠? 자, 이분이 말한 나눔. 그래서 문영배 험재재판소장은 김장하의 이야기를 하면서 선순환이 되면 공동체가 아름다워진다 라고 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뭔가 된 것 같지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내 안에 들어와 있고요. 그리고 나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 속에 들어가 있을 겁니다. 내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으로 남아있는지 또 그들의 인생에 나는 어떤 사람으로 들어있는지 한 번쯤 생각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여러분의 인생에서 재점검하는 시간, 앞으로의 인생을 어떻게 또 살아야 될 건가에 대한 생각을 한번 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시죠 여러분? 알사미의 독서의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댓글은 저를 힘나게 합니다.